야, 폭염주의보라 야구도 오늘 내일 안 한다는데 우리 네 아니 공부해야죠. 네, 대학 가야죠. 내년 여름을 대학교 캠퍼스 교정에서 보내려면 네 아니면 여름 방학을 보내면서 이제 보내려면 공부해야죠. 네, 그렇죠. 서울대 좋죠. 네. 서울대 멀어서 안 가려고요. 그래도 멀어서 안 가요? 네. 어디 가요 그러면은? 가까운 인하대. 아 그래요? 인천대와도 가깝잖아요. 근데 약간 인천대보단 인하대. 인하대보단 서울대 하면 안 돼요? 근데 너무 멀어가지고 그 몇 가지 좀 고려를 해봤을 때 네, 그래요? 서울대를 안 가려고. 아하. 일단 알겠습니다. 광역버스 타면은 서울대도 40분이면 갈 텐데. 너네 집에서 인하대 20분 걸릴 거 아니야? 그냥 더 걸려요. 2배나 더 걸린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서울대 좋죠. 네. 좋죠. 일단 가봅시다. 자, 우리 통계적 추정 갑니다. 추정 단원을 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이제 용어 정리를 또 한번 하고 갈게요. 자, 이제, 무평균, 표준편차, 예,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 힘들어. 그리고 표본 표준편차. 자, 본인이 여기 써져 있는 아이들을 모두 잘 완벽히 구별할 수 있다면 사실 이 이론 수업이 본인에게는 큰 도움이 되진 않죠. 왜냐하면은 거의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잘 모르고 있다면 이제 들어야 되겠죠. 근데 얼핏 아는 것 같으면은 들어야죠. 네, 얼핏 아는 것 같으면 들어야죠. 무평균은 뭐냐? 무평균은 저는 이제 낱개의 평균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얘랑 같은 애죠. 그렇죠? 낱개 하나들의 그러니까 변수들을 낱개로 하나 두고 걔네들 평균 구한 거예요. 아까 주사위 1, 2, 3, 4, 5, 6 하나 두고 이제 평균을 구하면 이제 뭐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이제 무평균인 거죠. 무표준 편차 비슷한 얘기예요. 낱개의 표준 편차고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시그마 x죠. 그럼 여기서 이제 갑자기 낱개라는 표현을 왜 썼냐? 그러니까 이 낱개라는 표현은 사실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밑에 있는 표본들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 표본들은요, 묶음이거든. 그러니까 표본들이 묶음에 해당되는 어떤 지표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낱개라는 표현을 좀 상대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이. 이해하셨죠? 표본은 뭐냐? 현재 표본이 뭐야? 저희가 네. 조사를 할 네. 그 대상의 목표.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는요, 이제 제가 어떤 전체가 있고요. 전체가 뭐가 있을까? 뭘로 할까? 잠시만. 너무 적어. 너무 적어. 너무 적다니까 슬프다. 일단 네, 적어. 근데 예, 전체로 삼기엔 적어. 뭘로 할까? 인천 고삼. 인천 고삼. 그래. 그래서 이제 안에 인천 고삼으로 할게요. 인천에 있는 고3 학생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꽤 되겠죠? 그래도 10,000명은 될 것 같은데. 네, 10,000명은 될 것 같아요. 안 될래나? 10,000명 되겠지.
그 만 명 좀 넘는 이 친구들이 있어요. 쭈루룩 중에서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어떤 뭐 그 뭐라 그러지? 따라고. 숟가락이요? 네. 하여튼 뭐 그래요. 뭐 얘네 중에 몇 명을 뽑아요. 아, 몇 명을 뽑았다고 할까? 분명. 100명을 뽑았어요. 100명의 학생들이 뭐가 있겠죠? 얘네들을 뭘로 할 건데? 몸무게? 아니면은 뭐 키? 아니면 뭐 수학 점수? 수학 점수 좀 별론데? 원. 수학 점수? 아씨. 수학 점수로 할게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인천 고3들의 전체적인 6월 모의고사 평균이 수학 점수들이 궁금해요. 그거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고 싶어요. 근데 이미 사실 알고는 있거든요. 이미 데이터가 다 잡혀 있어요. 나라에 채점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니까 이 성적표도 다 나와 있고 하는 거죠. 잡혀 있는데 어쨌든 궁금해. 근데 내가 일일이 가서 물어보기가 너무 힘드니까 100명한테만 딱 물어본 거야. 100명의 점수를 얻었죠. 그럼 표본은 그러니까 100명의 묶음을 딱 꺼내서 한 묶음으로 보시면 돼요. 한 묶음. 여기 안에 봐봐요. 100명의 묶음 한 묶음을 딱 꺼내서 얘네들 점수를 다 조사했어요. 그러면 표본이라는 건 그 얘네 중에 하나가 표본이에요. 네. 그 내가 한번 딱 이렇게 뽑은 거 있죠? 자, 100명만 뽑아보자 해서 100명을 딱 뽑아주고 봤을 때 그 100명 하나하나의 점수들 있죠? 점수 하나하나 걔네가 표본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얘네가 표본이에요. 자, 표본 평균은 뭐냐? 그러니까 사실 여기 표본은 그래서 뭔가 기호는 없어요. 근데 표본 평균은 사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 표본들의 평균인 거죠. 표본들의 평균. 봐봐요. 이 표본들의 평균을 낼 수 있잖아요. 100명 거 평균 낼 수 있죠. 그게 이제 기호가 X바예요. 그럼 여기서 애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쌤 평균인데 그냥 이렇게 변수처럼 쓰는 게 맞냐? 그러면은 그럴 수 있지. 평균이 하나의 또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지. 현주가 원하는 게 100명씩 뽑은 애들의 평균인가 봐. 그럼 이제 이 X바가 값이 또 쭈르르르르르 나오겠지. 현주가 100명을 뽑았는데 되게 잘하는 애들을 뽑았어. 평균이 막 90점. 100명을 뽑았는데 되게 못하는 애들 뽑았어. 평균이 뭐 20점. 뭐 이렇게 평균들도 이렇게 변수로서 내가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X바는 사실 겁나 많은 종류가 나오겠죠. 겁나 많은 종류가 나오는 게 맞죠, 일단은. 그쵸? 일단은 맞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X바를 이름을 좀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붙일 때도 있고, 이렇게 붙일 때도 있고, 스몰 X를 쓸 수도 있고, 뭐 상관은 없는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리고 현주가 이렇게 해서 X바를 쪼라라라 뽑았어요. 최대 몇 개 나올 수 있냐면, 최대. 10,000명이라 했죠. 아까 10,000명이라고 했죠. 10,000명. 10,000명인데 100명씩 뽑는 걸로 했을 때 최대 몇 종류의 X바가 나올 수 있냐면, 그러니까 100명의 조합이 달라질 거니까, 그쵸? 몇 종류가 나올 수 있냐면, C100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추정할 때 표본을 뽑을 때 법칙은 뭐냐면, 복원 추출이에요. 한 명 딱 뽑아서 점수 보고 다시 집어넣을 거예요. 섞어서 다시 뽑을 건데 똑같은 애가 또 뽑힐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순서를 고려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00자리가 있는데 봐봐요. 100자리가 있는데 이 100자리에 첫 번째 올 아이 10,000명 중에 하나 뽑자. 뽑았어. 점수 확인해. 썼어. 다시 집어넣어. 다시 또 10,000명 중에 한 명 뽑자. 10,000명 중에 하나 뽑자. 10,000명 중에 하나 뽑자. 이거 계속 100번 할 거니까 실제로 X바가 최대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만의 100제곱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통계도 추정을 하는 이유가 뭔가 10,000명이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 100명만 좀 뽑아가지고 100명 거를 보면서 추정해보자는 건데, 아니 이 짓 하다 보니까 만의 100제곱을 막 그 변수들을 확인하게 생겼어. 너무 많은 거잖아. 이 짓을 왜 할까? 에 대한 얘기를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해볼게요. 원투로 나눠서 해볼게요. 일단 원을 먼저 하기 전에 잠깐 얘기할 게 있어요.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왜 X바가 나올 가지수가 최대 만의 100제곱이라고 했을까? 왜 최대라고 했을까?
아니, 만의 100제곱 맞잖아. 가짓수. 근데 내가 왜 최대라고 했을까? 이거 뭐 작아질 수도 있다는 거야, x바의 개수가? 조사에 부른다는 사람. 아니요. 작아질 수 있죠. 왜냐면은 x바들이 똑같이 겹치는 애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100명 뽑아서 평균 내봤어. 근데 다르게 100명 뽑아서 평균 냈는데 둘이 평균이 똑같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x바의 종류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최대 다 다르면 만의 100제곱이고 이거보단 작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들. 주머니에 1, 2, 3, 4가 있는데 두 개씩 묶어서 꺼내서 볼 거예요. 그러면 11, 12, 13, 14, 21, 22, 23, 24, 31, 32, 33, 34 뭐 이런 식으로 써질 거 아니에요. 얘네만 해도 벌써 얘와 얘의 평균이 똑같아서 x바가 하나 벌써 줄어요. 얘네들의 평균이 똑같아요. 다 2예요. 그래서 x바가 모두 얘네 세 개 다 모두 x바가 2잖아요. 평균. 2의 평균 2, 3일의 평균 2, 1, 4의 평균 2니까. 그래서 얘네도 하나로 딱 줄잖아요. x바 2짜리로.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이해하셨죠? 자, 어찌되었든 줄어들 수 있다는 거라 제가 최대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원투로 나눠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거죠. 아니, 이럴 바에 최대 만의 100제곱까지가 나온다고 x바가? 내가 이걸 다 계산할 바에는 그냥 10,000명 물어보는 게 낫지. 이게 너무 많잖아. 그치? 근데 왜 이 짓을 하느냐? 자, 이제 1번. 자, 1번 추정 1을 볼게요. 자, 1은 어떤 애예요? 장사를 생각하시면 좋아요. 물건 파는 거. 1은 어떤 애다? 내가 뭐 이제 예를 들어 연필을 만들었는데 연필을 낱개로 팔 거야. 낱개로 팔 건데 이게 뭔가 어쨌든 불량품도 있고 뭐도 있고 좀 그런 게 있어도 안 팔리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묶어서 팔고 싶은 거야. 12개를 한 상자에 넣어서. 그러면 사람들이 이래. 12개 중에 하나가 좀 하자가 있어도 좀 봐준단 말이야. 괜찮단 말이야. 그리고 12개짜리 약간 할인해주면 또 기분 좋다고 산단 말이야. 그리고 봐봐. 들어봐. 그리고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어. 이제 봐봐. 연필이 하나에 이제 20g이 연필 하나가 이렇게 평균이 20g인데 15g 이하는 불량품으로 내가 버렸어. 그럼 연필들이 쭈르르륵 있으면은 내 이제 해볼게. 15g 대충 해볼게. 30g부터 27, 25, 23, 21, 19, 17, 15, 13, 11g 연필들이 있다 치자. 봐봐. 그럼 원래대로면 15g부터 버릴게. 내가 지금 연필 3개를 버려야 돼. 지금 10개 중에서 연필 3개를 내가 원래대로면 버려야 돼. 버려야 되는데, 봐봐. 내가 묶어서 팔게. 3개씩 묶어볼게. 3개씩 묶어본다 치자. 그러면 얘네랑만 묶어도 얘네들의 평균이 17이잖아. 15g 안 버려도 돼. 얘를 얘네들이랑 묶어서 팔잖아? 그러면은 평균이 15g이 넘었네? 안 버려도 돼. 얘도 마찬가지야. 저기 앞에 있는 애들하고 섞으면은 안 버려도 돼. 이제부터 불량품을 안 버려도 되니까 업주 입장에서 좋은 거야. 잘 들어봐. 그럼 봐봐 이제. 봐봐. 나는 지금 원래대로는 이게 연필을 낱개의 어떤 그램들인데 이제 이거 3개를 난 지금부터 17g으로 볼 거란 말이야. 그게 표본 평균. 그러니까 봐봐. 원래 연필 한 자루의 그 무게값이랑 평균 값이랑 레벨이 비슷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단 표본 평균이 x바가 된 거야. 이해했어? 그리고 나는 왜 평균으로 팔 거야? 왜 평균으로 이 표본 평균을 그 변수로 볼 거야? 이대로 팔 거니까. 묶은 거의 평균을 마치 하나인 것 마냥 해서 팔 거니까. 속일 거니까. 이해했어? 그렇지. 근데 이제 업주 입장에서 봐봐. 업주 입장에서는 그게 그거대로 이제 좋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어쨌든 평균적으로는 얼추 맞고, 그 다음에 금액적으로는 이제 좀 이득을 보니까 서로 윈윈인 거긴 하지. 윈윈이긴 하지. 이제 업주가 이것만 안 하면 돼. 우리는 정상 제품을 너네를 위해 싸게 팝니다라고 구라만 안 치면 돼. 그런 게 소비자 기만인 거고, 그냥 좀 떨이를 좀 싸게 팝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괜찮아. 그거 서로 알고 하는 거니까, 그치?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옛날에 그래서 그런 걸로 좀 몇 번 철퇴를 맞았잖아, 기업들이. 정상인 것처럼 속인 다음에 이제, 끼어 팔게 해가지고, 네. 현주가 지금 먹고 있는 저 과자도 사실은 하자가 있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낱개로 샀니? 하자가 없는 거야. 꽤 있는 거 같아요, 이런 거. 아, 그건 뭐 어쩔 수 없지. 전체 그램수를 따져야지. 이제 하자가 없는 거지. 현주가 지금 먹고 있는 거 낱개를 샀으면. 그런 거는 웬만하면은 걸러지거든, 낱개는. 근데 저걸 이제 막 10개들이로 묶어서 테이프로 붙여서 판다? 그럼 그때 하자가 있는 것들을 파는 게 있을 거라는 거지. 이해하셨죠? 자, 어쨌든 간에,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럼 이게 뭐가 좋냐면, 잘 들어봐, 얘들아. 일단, 봐봐. 3개를 뽑았는데, 운 나쁘게 11g짜리만 3개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평균이 11g 나오는 거, 잘 생각해봐. 예를 들어, 자, 11g짜리 연필이 나올 확률이 10분의 1이래. 그럼 봐봐. 원래 내가 연필을 팔 때 10개 중에 1개는 11g이 나올 거야. 버려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3개를 묶은 거의 평균이 11g 나오려면은 확률이 얼마야? 얘는 1000분의 1이야.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이 모여야 될 거 아니야. 봐봐. 11g짜리 당장 갖다 버려야 되는 친구가 나올 확률이 얘는 100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내 입장에서는 버릴 게 1000개 중에 1개밖에 없어지는 건데, 낱개로 팔면은 10개 중에 하나를 버려야 되니까 존나 많이 버려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봐봐. 11g은 평균과 동떨어진 애일 거 아니야. 지금 평균이 20g이거든? 그럼 딱 가운데 있는 거 20g이거든? 봐봐. 11g은 평균이랑 좀 동떨어져 있는 애인데, 그런 애가 10개 중에 1개 있는 상황에서 3개 묶어 팔 때는 1000개 중에 1개로 바뀌었으니까 표준 편차가 줄어들겠지.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이 별로 없어진다는 거 아니야. 잘 들어봐. 니네가 이걸 3개씩 묶어서 막 해보잖아? 해보면은 정말로 이 X바들이 평균 쪽으로 훨씬 많이 몰려서 나타나. 평균을 벗어난 애들은 확 줄어들고. 말했잖아. 11g 확 줄어들잖아. 확률이. 이해했어? 그래서 봐봐. 표본 평균이라는 게 뭐야? 결국 묶음이야. 표본 평균 묶음이야. 내가 묶음을 해서 뭔 짓을 하면은 표준 편차가 다운돼. 그래서 봐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n분의 1로 다운된다고. 원래 시그마에 비해서. 그러니까 좋은 거지. 업주 입장에서. 더 좋은 게 뭔 줄 알아? 수치적으로 표본 평균은, 봐봐. 이거 좀 써야겠다. 여기 이제 이렇게 쓰고 해야 돼. 시그마의 x바의 시그마는 루트 n분의 시그마고, 표본 평균의 평균 2의 x반은, 야, 근데 더 좋은 건 2의 x반은 원래 평균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원래 평균은 유지가 되는데 표준 편차는 확 줄어드니까 개이득이 되는 거야, 묶어 파는 게.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치. 그러니까 장사해야 될 사람들한테는 필수 덕목이 되겠지. 특히 공장에서 이제 물건 돌려 파는 사람들은 필수지, 필수. 이해하셨지? 네. 뭐 과자, 연필, 뭐 이런 것들. 특히 좀 약간 싼데 적게 파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면봉 이런 회사는 중요하겠지, 이제. 면봉 불량품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 그치, 너무 많이 나오지. 근데 끼워 파는 거잖아. 그냥 쓰잖아. 어쩔 수 없는 거지. 분필 막 이런데 이제 그렇게 파는 거지. 근데 분필 업체는 점점 경쟁력이 좀 생겨가지고 이제 좋은 분필 만드는 데는 이제 분량이 거의 없거든. 분필이 휘어있긴 한데 약간 좀 비싸지 대신에. 그런 거 신경 쓰는 거니까. 됐죠? 자, 일단 첫 번째 추정 원은 뭐예요? 추정 원은 다 알아. 다 아는데, 그러니까 낱개 무게 다 알아 이미. 알아서 X바 다 계산할 수 있어. 아까 뭐 최대 뭐 만의 100제곱이라 했지. 다 계산할 수 있어. 근데 얘는 뭐야? 묶어 팔면 이득 보는 게 생기니까 이걸 한번 연구해보자 라는 쪽이 추정원이야. 말했다. 다 알아 이미. 수는 뭐야? 수는 진짜 모르는 거야. 수는 그냥 늘 하던 걸로 하자. 전 국민 몸무게. 우리나라 전 국민의 몸무게를 이제 보자.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말이 안 돼. 왜 말이 안 되냐?
전수조사 하기 힘든 것도 맞는데, 봐봐. 다 같이 동시에, 자, 모든 사람 몸무게 짠! 하고 나오지 않는 이상 내가 조사하는 기간 동안 애들이 살이 찌거나 빠져.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제대로 된 평균을 구할 수가 없어. 이해했어?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까 조사하려고 했는데 현주가 벌써 저걸 먹었잖아. 현주 몸무게 몇 그램 늘었을 거란 말이야. 그치. 이런 거야. 그렇대. 아직 다 안 먹었잖아. 다 먹어서 오케이 56. 좋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몸무게는 얻기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 국민의 몸무게 평균이 좀 궁금해. 그러면 어떻게? 진짜 모름이야. 진짜 낱개를 진짜 몰라. 다 몰라. 값을 모르니까 일부만 딱 하나만 빼보는 거야. X바 1만 빼는 거야. 봐봐. 추정 1에서는 X바 모든 걸 다 분석하는 거야. 모든 X바를 웬만하면 분석하는 거야. 다. 그래서 걔네들의 평균도 구하고 걔네들의 표준 편차도 구해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문제를 막 풀고 하는데 추정 2는 원래 거를 아예 모르니까 그 X바도 다 몰라. 내가 뽑은 애들에 대한 X바만 딱 하나 아는 거야. 이해했어? 그 얘네 가지고 이제 한번 추정해 보는 거야. 진짜 평균을. 진짜 평균을 모르니까. 그럼 봐봐. 진짜 평균을 알기 위해서 원래는 이제 여기서 이제 신뢰도라는 말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내가 이 아이의 원리는 지금 한번 설명을 다시 한 번만 해볼게. 한번 도전해볼게.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일단 먼저 이걸 먼저 얘기할게. 추정 2에서 알아야 될 거는 이거야. 추정 2는 약간 여기 줄일게. 추정 2에서는 당연하게도 이 공식을 무조건 알아야 돼. 자, X바 1 빼기 A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1 플러스 A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고 이 A라는 표현은 내가 만든 표현이야. 공식적인 표현이 아니야. A는 신뢰도의 Z값이야. 알았지? A는 신뢰도의 Z값. 네. 루트 N은 뽑은 그 개수인 거 알지? 표본의 크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루트 N이 뽑은 개수. 몇 명 뽑았냐? 몇 개 뽑았냐? 시그마는 시그마지. 됐지? 자, 한번 보자. 뭐 사실 누누이 말하지만 신뢰도에 대한 언급을 좀 하고 할게. 신뢰도 95%. 자, 99%. 뭐가 더 좋을까? 네. 현주가 지금 머릿속에 2번을 껐거든요. 아무리 봐도 95%가 맞는 것 같지만 이제 그 99%라고 일단 얘기해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잠깐 멈칫하면서. 근데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이게 좁아야 보니까 좁으면 뭐가 좋아? 품질이 아니구나. 네. 그러게요. 자, 볼게요, 이제. 제가 신뢰도 50%짜리랑, 그 다음에 신뢰도, 100%짜리 말 두 개를 해볼게요. 100%는 없지만 99.99%짜리 말 두 개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뭐가 더 좋은지 판단해보세요. 오늘 뭐 현주랑 같이 하고 있으니까 현주가 이제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현주를 해볼게요. 자, 현주가 여태까지, 여자친구를 사귄 횟수는, 이로 해볼게요. 사귄 횟수는, 2번에서 3번 사이다. 라는 게 50%짜리고요. 자, 현주가 여태까지 여자친구를 사귄 횟수는 0번에서 100번 사이다. 이게 99.99%짜리예요. 100번 넘게 사귀었을 수도 있으니까 틀릴 수도 있긴 하니까 99.99긴 한데 0번에서 100번 사이다. 를 여러분들은 신뢰하면서 가져가실래요? 아니면 2번에서 3번 사이다 정도를 가져가실래요? 예. 근데 보세요. 2번, 3번은 솔직히 안 믿기잖아. 제가 어떻게 2번이나 사귀겠어. 빵번이나 한 번일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도 지난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뭐 누나랑도 잠깐 만났다고 하니까 이게 현주 주장이지만 누나는 이제 만나줬는지 모르는데 이제 현주 주장으로는 그럴 수 있으니까 현주가 2번 사귀었을 수도 있잖아요. 봐봐요. 신뢰도 50%짜리는 범위가 작으니까 그 안에 진짜 평균이 있을지 없을지 여부가 애매해요. 이해했어요? 신뢰도가 높은 거는요, 그냥 내가 레인지를 졸라 넓게 잡아놔서 그냥 거의 무조건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넓게 잡은 것도 쓸모가 없고, 너무 좁게 잡은 것도 믿기가 힘드니까 애매하죠. 그 사이를 적절히 조절해 보니까 얘가 제일 괜찮았더라 라는 식으로 수학자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신뢰도는 사실 취향의 문제라서 이제 수학자들이 95%를 선택하는 거에 대해 아니면 출제자가 선택하는 거에 대해 그냥 별 생각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라면은 95%보다는 좀 더 작은 걸 선택할 듯요. 한 80%짜리 정도. 원래 리스크가 많을수록 이제 그 얻는 것도 많은 거니까. 네. 근데 그 사람들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말할 때 좀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리턴을 나중에 생각해서 리턴이 더 좋은 것만 있는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언제나 그런 짓을 할 때는 그 리스크를 네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는 게 좋겠죠. 알았죠? 네. 그런 짓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보면은 진짜 영끌해가지고 요즘에 주식 많이 들어간 사람들이 많거든요. 영끌이라는 게 전재산 박은 것까지 괜찮아. 빚까지 져서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이제 안 됐을 때 내가 이 빚을 어떻게 갚아나갈 것이냐, 능력이 있냐에 대한 대비가 없으면 그 리턴 진짜 세게 맞죠. 그렇죠? 엄청 세게 맞는 거예요. 네. 그런 걸 고민하면서 사시면 돼요. 제가 송도 넘어올 때도 송도가 망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정도는 감안하고 왔겠죠? 네. 일단 여기 이 공간을 차리는데 그래도 이제 일단 억대가 들었으니까. 그쵸? 네. 뭐 몇 억인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5억. 5억이요? 아, 5억. 5억은 너무 많다. 5억은 아니에요. 아, 네. 5억 정도는 아니죠. 그럴 거면 학원에 이제 막뭐 자동화 기기부터 해야지 이것저것 막 삐까뻔쩍하게 다 있어야죠. 네. 자, 일단 볼게요. 신뢰도라는 건 어쨌든 얼마나 믿을만 하냐이긴 한데 너무 높으면 허무맹랑한 거고 좀 쓸모가 없고 너무 작으면 그것도 허무맹랑하고 이런 느낌이에요. 자, 어쨌든 볼게요. 신뢰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예요. 자, 어쨌든 전 국민이 다 살아있고 몸무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측정은 안 했지만 그 값들은 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사람이 10명을 뽑았다고 치면은 10명의 평균이 여기 있을 건데 평균을 내가 구하긴 했는데 내가 만약에 전 국민이 다 일단 지표를 안 다 치고 10명씩 이 추출을 해보면 분명히 그 10명짜리 X바에 대한 어떤 값들을 원래대로는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전 국민 몇 명으로 할까? 5천만으로 할까? 5천만에 10제곱만큼 최대 이만큼 것들의 데이터를 내가 얻으려면 얻을 수 있죠. 다시 생각해볼게요. 다시 얘기해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전 국민 거를 일단 전 국민이 실제 하니까 맘먹고 다 측정한다 치면 측정해보면 값이 있을 거고 걔네를 가지고 10명짜리 추출을 감행해보면 어쨌든 얘네들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럼 얘네들의 값을 가지고 내가 이제 정규분포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얘네들의 평균도 알 거고 얘네들의 시그마도 알아낼 수 결국 있겠죠. 아니, 내가 얘네 모든 값을 다 어쨌든 측정했는데 평균하고 시그마를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무식하게 구하진 않고 사실 이렇게 구하겠죠. 아, 이 친구의 평균은 어차피 수치적으로 원래 거랑 똑같고 모평균이랑 똑같고 이 친구의 표준 편차는 수치적으로는 얘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쓰긴 쓸 거예요. 알았죠? 분명히 보세요. 분명히 실제하는 몸무게가 있고 전 국민이 내가 만약에 다 알고 있다 치면 걔네를 10명씩 뽑았을 때 얘네 데이터 다 얻을 수 있고 이거 다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X바에 대한 정규분포가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자, 10명짜리 X바에 대한 정규분포가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있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쪽으로 가지 말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가? 물론 하여튼 10명짜리 정규분포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차라리. 그러니까 10명짜리 뽑은 애들 X바에 대한 정규분포가 있을 건데 내가 뽑은 애들이 예를 들어 이제 몸무게가 60이라고 합시다. 60kg.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이건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10명짜리 정규분포 있을 건데 내가 뽑은 60kg이 여기 있는지 여기에 해당될지 진짜 평균에 대비 그러니까 내가 뽑은 10명짜리의 평균이 진짜 평균보다 좀 더 몸무게가 많을지 진짜 평균이 더 클지 적을지 아니 이만큼 차이 날지 어떨지 이걸 모르겠어요 현재. 그쵸? 이걸 모르겠으니까 신뢰도라는 건 어떤 거냐면 야
95%라는 건, 야, 어쨌든 네가 뽑은 아이가 이 넓이 레인지 안에 95%, 0.95겠죠? 확률? 0.95 안에 들어온다고 가정해 볼게가 신뢰도 95%인 거고요. 그럼 네가 뽑은 아이가 X바가 어쨌든 이 내부 안에 어딘가 있을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X바랑 평균의 차가 X바랑 평균 차가 이 거리보다는 이내겠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거리 L이라고 할게요. 이 거리보단 이내겠네 라고 생각하는 게 신뢰도 95% 추정해 볼게 라는 거랑 똑같은 의미인 건 일단 알아야 돼요.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됐죠? 근데 이걸 L로 표현하기보다는 내가 이미 이 보라색 넓이가 0.95인 걸 아니까, 자, 어쨌든 얘도 정규 분포니까 표준 정규 분포로 얘를 다시 환산해서 보면은 95%가 나오려면 이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서 확대 축소 해가지고 넣어봤더니 95% 넓이가 나오려면은 여기가 1.96 마이너스 1.96이래요. Z값이. 그럴 때가 95%가 나온대요. 잠깐만, 그러면 좋아. 어차피 지금 얘에서 얘를 뺐으니까 둘의 차이가 L인 게 궁금했는데 L로 쓰지 말고 둘의 차이에다가 마침 이 아이의 시그마도 나눠줘서, 이 아이의 시그마는 이거잖아요. 얘를 나눠줘서 이 값이 1.96과 마이너스 1.96 사이, 이게 1.96 사이에 있다고 한번 써보자. 이게 바로 신뢰도 95% 추정한 거라고 얘기를 하자 라는 게 여기 단원의 모토예요. 이해하셨어요?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변수가 X바면은 평균도 X바 걸 빼줘야 되고요. 표준 편차도 얘 걸 빼줘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됐어요? 좋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식을 절대값 풀고 뭐하고 하잖아요? 그럼 얘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저 식에서의 A는 1.96이겠죠. 얘가 진짜 나와요. 저 식을 풀면. 네, 저 식을 루트 n분의 시그마는 양수니까 절대값 안으로 집어넣은 건데 양변에 곱하고 풀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그대로 나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95% 추정하면, 그러니까 내가 뽑은 X바가 M이랑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95% 정도 떨어져 있는 걸로 추정하자라고 내가 설정한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70% 정도로, 만약에 70% 설정하면은 레인지가 줄어들겠죠. X바1이 여기 사이에 있을 거야. 70%요 넓이 사이에 있을 거라고 내가 추정하는 거죠. 그쵸? 그럼 틀릴 확률도 있겠죠. 왜요? X바1이 여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는. 그쵸? 이해하셨죠? 좁으면 좁을수록 M 값은 더 타이트하게 추정이 되지만 내가 구한 그 X바1 하나가, 그 10명짜리 몸무게 평균 하나가 이 레인지를 벗어날 확률도 늘어나겠죠. 틀릴 확률도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자, 결론은 신뢰도 쪽 문제는 이 공식 하나로 다 끝납니다. 저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게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전 지금 여태까지 한 번도 저 원리 관련된 문제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공식은 그냥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 공식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니까 통계적 추정을 4점짜리로 잘 안 내요. 왜요? 이 공식만 외우면 못 푸는 문제가 없거든. 딱 하나, 이제 예외가 하나 있죠. 뭡니까? 자, 이거예요. 근데 이걸 풀 때 약간 원래 모순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상한데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얘를 몰라가지고 얘의 범위를 추정하고 있는데, 그래, 이건 내가 구했어. 10명 뽑아서 몸무게 다 쟀어. 구했어. 이건 내가 정하는 거야, 신뢰도. 내가 정하는 거잖아. 신뢰도 내가 95%면은 1.96, 99%면 2.58. 내가 정하는 거잖아. 이거 내가 알아. 내가 10명 뽑겠다고 했잖아. 10명을 뽑을 거니까 여기 n에다가 10 넣으면 돼. 이 시그마가 문제예요. 이 시그마는 모표준 편차란 말이에요. 모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눠준 게 x바의 시그마인 거잖아요. 그럼 내가 얘네를 다 구함에 있어서 이제 얘를 모르는데, 이거를 모르는데 어떻게 m 값을 추정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일단 1번이고요.
자,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은, 문제에서는, 야, 모평균은 모르는데 어쩌다 보니까 표준편차는 알았어. 라는 식으로 모표준편차를 그냥 주는 문제가 많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모평균을 모르면 표준편차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왜요? 표준편차는 분산을 통해 나오죠? 분산을 구하려면 편차를 알아야 되잖아요. 변수 빼기 평균. 평균을 모르는데? 근데 일단 문제를 위한 문제를 만들기 위해 표준편차 안다고 치고 얘는 모르지만 얘는 안다 치고 문제를 냅니다. 일단 이게 있고요. 가끔가다 제대로 된 문제들은 얘를 활용한다는 거. 네, 이게 중요하죠. 표본 표준 편차를 활용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표본 표준 편차가 뭐냐면 이 10개 있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 이 10명의 몸무게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쵸? 이 10명의 몸무게의 평균을 통해서 10명 몸무게 평균 60이었다고? 그럼 이제 한 명짜리 첫 번째 아이 58kg래, 두 번째 아이 64kg래, 세 번째 아이 몇 킬로래 하면 편차 다 구할 수 있죠. 10개의 편차 제곱하고 평균 내면 그게 바로 분산인 거잖아요. 이 10개끼리의 분산인 거잖아요. 실제로는 우리한테 아무짝에 쓸모없는 애긴 해요. 이 10명의 분산 알아서 뭐해? 근데 이 10명 일단 봐봐. 내가 갖고 있는 표준편차 데이터가 없으니까 모표준편차 원래 모르는 게 맞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뭔가 표준편차 들어와야 되니까 그 10명의 표준편차 갖다 쓰는 게 이제 정상적인 방법이거든요. 10명의 표준편차가 표본들의 표준편차, 표본 표준편차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실제로 추정해 볼 때는 이 10명의 표준편차를 쓸 수밖에 없겠죠. 무표준편차는 모르니까.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전국 고등학생들의 키를 조사할게. 고3들의 키를 조사할게. 귀찮다. 너네 5명 가지고만 풀게. 이제 구해볼게. 라고 하면은, 너네 5명의 키를 평균 내고, 너네 5명의 키 가지고 표준편차도 그냥 구하고, 그게 모표준편차는 아닐 거 아니야. 전국 고3의 키의 표준편차는 아닐 거 아니야. 근데 너네 5명의 표준편차를 가지고, 그냥 그게, 에이, 몰라. 전체랑 비슷하겠지 하고 여기에 넣어서, 구해서, 평균을 추정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게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알았죠? 알았어요? 네. 네. 일단 그리고 적어도 이런 건 알아야 돼요. 그러면 부정확하잖아요. 전체 표준 편차가 아닌데 부정확하지 않나요? 원래 추정이라는 건 근사하는 거야. 정확하게 알 거면 네가 다 조사하든가. 이해했어? 그러니까 부정확한 거를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나마 근거 있게 추정하자 정도로 알면 되겠어요.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이제 이것만 얘기하고 갈게요. 자, 표본 표준 편차 S에 대해서 요즘 문제들은 그냥 봐봐요. 모표준 편차가 얼마야 혹은 표본 표준 편차가 얼마야 라고 그냥 주거든요, 값을. 근데 옛날엔 좀 구하게 만들었어요. 자, 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몸무게를 써보자. 51, 52, 53, 54, 55, 56, 57, 58, 59 까지만 할게. 몸무게를 10명을 뽑았는데 봐봐. 60kg 만들어야 되는데 60으로 만들게. 다시 평균. 자, 61, 62, 63, 64 65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잠깐만 뭐야 왜 뭐가 안 되지? 62명 놓고 62명 그 다음에 59, 58, 57, 56을 누를게. 이런 평균 60이거든. 봐봐. 잘 들어봐. 자, 얘네끼리의 표준편차를 구하려면, 즉 표본 표준편차를 구하려면 얘네끼리의 평균을 먼저 구하고 평균이 60이던데 이게 이제 x바 1이기도 하고 내가 지금 쓸 평균이기도 해. 표준편차를 구할. 자, 이제 편차를 구해보자. 얘에서 얘 빼고 제곱, 얘에서 얘 빼고 제곱, 제곱, 얘는 빵빵. 다시 한번 1, 2, 3, 1, 4, 96이 나오겠죠? 이걸 다 더했어.
내가 지금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할 거니까 다 더한 거를 얼마로 나눠야 돼, 현주야? 10개. 10명이죠. 10으로 나눠야 되죠. 이게 원래 중학교 때 배우던 분산 구하는 방법이거든요. 그쵸? 자, 잘 들어보세요. 표본 표준 편차를 구할 때는 10으로 나누지 않고 얘 9로 나눕니다. 하나 빼요.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10 빼기 1, 즉 내가 뽑은 애들이 n명이에요. 그럼 나눌 때 n-1로 나눈대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정확한가요? 그런가 봐요. 네. 그러니까 표본 표준 편차를 갖다 쓸 때, 구할 때는 각각의 값을 일단 줄 때도 있었어, 옛날에는. 10명 뽑는다 하고. 야, 얘 분산 표준 편차 구해봐, 이러잖아. 분산 구해봐, 이러잖아. 그러면은 애들이 원래 하던 대로, 그래? 그럼 얘네끼리 평균을 구하고, 자, 편차의 제곱을 다 이제 더하고, 그 다음에, 10명이네? 10으로 나눠야지? 이랬다가 틀렸단 말이야. 이게 정해진 공식은 n-1이야. n-1이야. 이걸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그게 4점짜리 킬러가 되긴 하겠다. 교과 과정이 현재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네 확동 교과 과정은 안 바뀌지 않았냐? 한 4년 전, 5년 전 애들이랑 비교해서 4, 5년 전까지 있었거든. 심지어 연수요고는 내신 문제로 이거 냈어요. 15개정이면 4, 5년 전이면은 아직 20년인데, 너네 2, 2년 개정 아니잖아. 15년 개정이잖아. 마지막이잖아. 15년. 있을 텐데, 그치? 그러니까 수능에서 내도 그러면은 수능은 무죄다. 이런 거네요. 그쵸? 표본 표준 편차 구하는 거는 그 표본들을 가지고 구하는 건데, 편차의 제곱할 건데, 평균 구할 건데, 나누기를 할 때 10명이 아니라 9명, n-1명 나눠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진짜예요? 네. 그래야 이제 S가, 우리가 원하는 S, 쓸만한 S가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맞긴 해. 이게, 봐봐. N1이라는 건 표본이 한 개인 거잖아. 그 그러니까 N을 만약에 1로 잡으면은 표본 한 개. 그냥 원래 그럼 그냥 낱개잖아. 그냥 얘네잖아. 한 개씩 보는 거니까 낱개잖아. 2개 정도까지는, 2개 이상부터야 묶음이란 말을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N이 1인 건 표준 편차가 안 나와야 되지 않나. 표본 표준 편차는 없어야 되지 않나. N이 1인 건 없어야 되지 않나. 라고 추측해 봤는데, 잘 모르겠어. 이거에 대한 이유를 어느 교재에서도 얘기해 주지 않아. 교과서에 없어. 공식만 있어. 요즘 교과서에는 있니? 일단 나 때는 없었어. 자. 이런 데서 배웠나 봐. 예. 방금 표정이 뭔가 약간 아니 내가 알았으면 알려줘야지. 너만 알면 안 되지. 결정할 때 알려줬어. 아이고 저렇게 뉴런이 아니라 시발점. 오케이. 네. 너만 알면 안 되지. 예, 이유가 있을 건데 난 알아보진 않았어요. 교육과정에서 이 이유에 대한 설명은 교육과정이 없었거든요. 그냥 외우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장 보시면 이것까진 증명할 수 있는데 이게 되는 증명 과정도 교육 과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 시그마 x바는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그것도 시발점이 있어? 아니, 있으면 말을 해달라고. 나는 배우고 싶은 건데? 뭐라 하려는 게 아니라? 뭐 알겠어요. 나중에 내가 찾아볼게. 어차피 분명 불러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는 이유 혹은 증명 과정, 교육 과정이 없고요. 얘도 없어요, 증명 과정이. 얘는 좀 쉽긴 한데 찾아보면 이것도 없거든요, 증명 과정, 교육 과정이. 일단 몰라도 되긴 하겠습니다. 뭔가 수학적인 그런 건 정말 정확하게 정형화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쟤네들 다 수학적으로 증명 가능하고 얘도 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식도 뭔가 있을 건데 심지어 맞아. 이 공식도 증명 과정이 별로 없어요. 네, 교과 과정에. 여러분들은 이제 통계 쪽은요, 워낙 어려운 학문이라 그렇거든요. 하면 팔수록. 그러니까
공식 잘 외워서 잘 풀어오시면 돼요. 다음 시간 숙제 방학의 마지막 금요일에 이제 할 건데 끝까지 다 풀어오시면 되겠어요. 끝까지 다 풀어오시면 되겠고 오늘 배운 걸 토대로 한번 열심히 풀어와 보세요. 현주가 무슨 아까 8개나 몰랐다고 얘기하긴 했는데 좀 에바긴 한데 찾아. 아니에요 에바예요. 통계는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이제